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유형자산 정리 잘하고 계시나요? 취득, 가액, 감가상각, 재평가, 손상, 대금의 분할 지급 등 여러 가지 유형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어서 출제 교수님들에게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큰 문제로 구성하기 좋고 작은 문제를 쪼개서 여러 문제를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영상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한 번에 세무사 및 회계사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0분 투자로 회계사 및 세무사 11년치 기출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출제 빈도, 관련 이론 및 출제 예상 유형 분석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간대 또는 대중교통, 자기 전에 기출 문제를 옆에 두고 영상을 보시면 공부의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합격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무사 시험에서 유형자산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0년, 2013년에 출제가 된 뒤로 2020년,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년도에 나왔던 파트가 다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틀린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수험생이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유형자산이 출제했는데 설마 출제위원들이 유형자산을 또 출제했겠어? 라고 예측을 하고 유형자산을 통으로 버렸다면 좋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유형자산은 현금흐름표, 오류 수정 등의 파트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0년에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취득, 평가 및 손상 및 처분, 그리고 잔존 내용 연수가 변경 및 외화 유형자산의 평가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음 한 번입니다. 2차 연도 재평가 잉여금 잔액 및 감가상각노계획 잔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재평가 잉여금 잔액을 구하기 위해선 감가상각 방법, 재평가 잉여금을 관리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물음 두 번은 3차 연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3차 연도 공정가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손실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재평가 손실과 재평가 이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정리해야 합니다. 물음 세 번은 잔존 내용 연수의 변경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전에 잔존 내용 연수가 변경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생각해보니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다음에 잔존 내용 연수가 변경이 되면 두 번 계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음 4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의 처분입니다. 원가 모형의 처분과 처분 손익이 동일한 것을 알면 됩니다. 물음 5는 고급회계 주제입니다. 구입 시점의 환율로 취득원가를 평가하고 공정가치는 공정가치 평가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2010년 당시에 이 부분을 정리한 수험생은 회계사 수험생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와 감가상각방법 변경 및 재평가, 그리고 개발원가 배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공장 이전을 위해서 기숙사와 토지, 건물을 일괄 취득한 뒤 기숙사를 철거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시간 순서대로 분류합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구입, 기존 건물 철거, 새로운 건물 신축 순서입니다. 건물 구입 시에는 토지만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취득원가를 배분하지 않음에 주의하고 기존 건물 철거 시에는 장부 금액과 철거 비용이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3년 문제는 회계학 문제이기보다는 국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문 진입로 포장공사비와 후문 진입로 포장공사비가 있습니다. 정문 진입로는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만 후문 진입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별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구축물이지만 시험장에서 정문 포장공사비를 지자체가 부담했으니 후문도 부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전진법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풀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음 3번은 무난한 토지의 재평가 모형입니다.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마지막 물음 4번은 연구개발비, 개발비, 유형자산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잘 배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분류는 기본서 이론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2020년에는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의 비례법을 출제하였습니다. 비례법은 익숙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해서 기말에 공정가치가 되었다면 어떤 금액이 되었을지 구하는 방법으로 재평가를 하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대체 시점의 평가 차익을 재평가 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에 유의하면 됩니다. 또한 대체 전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주의하고 대체 후에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므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기말 평가를 하면 됩니다. 사실상 개정 대체가 출제된다면 이 유형이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2021년은 유형자산의 교환과 재평가 모형의 손상차손이 출제되었습니다. 물음 1번 인유형자산의 교환은 취득원가와 처분 손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상업적 실질의 유무, 현금 수수 유무, 수취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하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조합되어 출제됩니다. 예를 들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이고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물음 2번은 전형적인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의 손상차손 문제였습니다. 기본서를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2010년에 기본 재평가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심화 문제인 재평가 모형의 손상차손 주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음에 해당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2022년 회계사 문제처럼 기중에 취득하고 취득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 시험 2022년입니다. 2년차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사례와 감가상각방법 변경 유형입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 유형은 2010년, 2013년 출제 이후에 재출제되었습니다. 재평가 모형의 적용은 전진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매년 말 감가상각 계산을 하기 전에 변경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회계사 시험에서 유형자산은 단골 주제입니다. 13년 동안 9번이 출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 시험 동안 주요 출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 8회,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 2회, 유형자산 취득대금 분할 지급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2회, 유형자산 원가 및 재평가 모형의 손상차손 7회, 정부보조금 3회, 공정가치 모형 투자부동산 대체 5회입니다. 먼저 회계사 시험은 세무사 시험의 보완제 성격으로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사 시험에서 더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과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유형, 반복 출제 유형의 문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의 손상차손 및 환입입니다. 또한 교환 부분도 상업적 실질이 유무에 따라서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매세무사 시험에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 출제된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대금을 분할로 지급해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유형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중취득의 경우 월할 상각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문제 유형은 공인회계사 2018년 문제 3번과 2021년 문제 3번을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형 자산의 교환은 2013년 공인회계사 문제를 참조하거나 기본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득원가와 회계 처리를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은 정부보조금입니다. 기본적인 원가차감법과 이연수익법 회계 처리부터 각 방법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보조금의 상환에 대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2013년, 2016년, 2017년, 2019년 문제와 기본서를 잘 정비하시면 됩니다. 반복 출제 유형은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잔존 내용 연수의 변경 등 유형입니다. 공정가치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감가상각록계획 조정할 때 비례법의 사용이 있습니다.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보다 5점에서 8점 사이의 작은 문제 사이즈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의 손상차손, 교환시 취득가액 및 회계처리, 정부보조금, 감가상각 방법 변경 등의 유형, 공정가치 특정 투자부동산으로 대체입니다. 5가지 주제가 주요 테마입니다. 연관 주제를 정리하는 것도 주의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 유형자산의 취득 부분에서 복구 충당 부채를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 오류 수정 파트 등 3가지 주제도 잘 정비해야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